이 영상은 창의적 연결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통합 예술 치료로 오해되거나 축소되어 사용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창의적 연결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해요. 창의적 연결은 단지 여러 예술 장르를 섞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의 한계, 내담자의 저항, 혹은 치료사의 성장 욕구를 극복하고자 하는 창조적 탐색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결합이 아니라 내담자와의 깊은 감흥과 표현이 진정성에서 출발하는 치료적 모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불어 창의적 연결을 하지 않는 넌 커넥션 또한 존중되어야 할 치료사의 개별적 접근임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의적 연결은 통합이 아닌 연결이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번 워크숍에서 실험해 보려는 창의적 연결은 흔히 통합 예술 치료라는 말로 매체 간의 연결이라고 꼽게되곤 해요. 그래서 저는 통합이라는 용어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말은 치료적 실천보다는 더 좁은 구조를 바라보고 만들어졌고 내담자의 창의성과 살아있는 표현의 흐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개념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나탈리 로저스죠. 그녀가 말하는 표현 예술 치료, 익스프레시브 아츠 세러피는 그녀가 처음 사용한 창의적 연결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이라는 개념을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술의 통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필요가 추구하는 창의적인 흐름 속에서 다양한 표현 매체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즉 내담자에게 맞는 예술 매체와의 창의적 연결을 통해 그의 내면이 지닌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강조했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를 단순히 통합 예술 치료라고 번역하거나 개념화하면서 그 원래의 의미가 내담자와 예술 매체 간의 창의적 흐름과 자기 치유의 연결에서 매체 간의 통합과 연결, 그리고 내담자 해석의 체계로 바뀌어 버렸죠. 그럼 이제 창의적 연결은 치료사가 언제 왜 필요를 느끼는가를 살펴볼까요? 첫째 이유는 기존 전공 분야로는 내담자에게 다가갈 수 없을 때죠. 창의적 연결은 기존의 치료적 접근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 자연스럽게 시도돼요. 예를 들어 성폭력 가해자나 강한 반항을 보이는 청소년 내담자와의 만남에서 말이나 그림 하나로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때 저는 돌려쓰기, 돌려그리기, 즉흥 연주와 같은 다른 표현 방식과의 연결을 시도했고, 그것이 오히려 내담자의 표현 욕구를 자극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죠. 이는 해석이 아닌 표현 자체가 치료의 문이 된다는 점에서 로저스가 지향한 방식과 정확히 닿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담자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얻고 싶을 때죠. 자기 전공만으로는 볼 수 없던 내담자의 본질을 감지하고 싶을 때도 창의적 연결은 필요해지죠. 예를 들어, 저는 모델 그림 기법을 통해 내담자의 자세를 관찰하고 그 자세가 주는 인상을 그려보는 작업을 했어요. 그것은 내담자의 존재감과 생명력이 제 내면에 미묘하게 작용하는 창의적 울림이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느낌이 열렸습니다. 이때 연결된 건 그림이라는 매체가 아니라 내담자의 본질과 나 사이의 창의적 반응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 분야가 식상하거나 한계를 느낄 때죠. 맨날 이것만 해서야 원 이게 치료야? 라는 마음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해 식상함이나 무력감을 느낄 때 창의적 연결은 또 자기 성장의 계기가 돼요. 이는 다른 분야를 빌려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치료자로서 더 진실하고 충만한 길을 찾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시도예요. 이때의 연결은 선택이 아닌 자기 충실성의 결과인 거죠. 반대로 창의적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치료사들은 자신의 분야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와 감동을 경험합니다. 치료 현장보다는 자기 분야의 실효성을 주장하는 역할에 있다 보면 타 분야와의 연결과는 거리가 먼 관점으로 살 수도 있죠. 혹은 깊이 있는 단일 접근을 통해 내담자에게 집중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이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틀렸다가 아니라 자기다운 치료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연결을 택하는 치료사와 그렇지 않은 치료사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예술 치료사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창의적 연결을 시도하거나 혹은 하지 않기도 해요. 그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할 수 있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 더는 깊이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그 분야의 깊이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타고난 호기심이 많아서,
우연히 다른 분야를 경험하고 깊이 감동받은 적이 있어서, 골고루 얕은 다양성을 좋아해서, 자신의 분야보다 다른 분야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등등이 있겠죠. 이처럼 연결은 단순히 부족해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스스로 찾아가는 진정한 치유자의 태도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혹시 우리는 자기 분야에 대한 오해, 즉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기 위해 다른 분야를 차용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잘못 배워서 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치료사로 향하는 분들에게는 꼭해는 없고 분야도 없어요. 단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진심이 치료사의 본질일 뿐이죠. 그리고 그 진심이 새로운 도구를 찾게 만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치료의 시작입니다. 충분하면 차용하지 않아요. 충분하면 연결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진실하고자 해서 우리는 연결하는 것이죠. 창의적 연결은, 즉 치료사의 길은 저마다 다른 기질의 바람이 깃든 내면의 항로이며, 모든 선택은 잘잘못의 잣대를 넘어 자기 진실의 방향으로 저어가는 항해이죠. 그 어떤 선택도 정답일 수 없고 그 어떤 길도 오답일 수 없다. 치료사는 자신의 고유한 색채를 따라 치유의 무늬를 짜내는 길 위의 직조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나아가면 개인화된 임상 여정, 자기 실현, 치유적 정체성, 정체성의 통합, 임상적 다양성에 대해서까지 창의적 연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죠. 즉, 치료사의 모든 선택과 접근은 고유한 기질과 자기다움에 기반한 개인화된 임상 여정이며,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선 자기 실현과 치유적 정체성의 통합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다움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연결과 비연결은 치료사의 자기다움에서 비롯된 길이죠. 어떤 접근도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기 분야에 머무르든 다른 분야를 빌리든 그 근저에 자기 진실성과 창의성이 있다면 그것은 내담자와 치료사 모두를 위한 옳은 접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이번 워크숍에서의 창의적 연결 실험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왜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자기 치유자로서의 감각과 방향을 가늠해보는 자리인 거죠.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요. 창의적 연결은 곧 치료사의 자기 치유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연결할지 말지의 모든 결정이 내담자의 필요와 치료사 자신의 필요에 수평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맞닿을 때 말이죠. 중요한 건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어져요. 이번 워크숍은 창의적 연결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함께 실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죠. 워크숍 당일에 무언가 빵 하고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중이고 이미 표현, 탐색, 연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사의 창의성과 사람 사이의 연결성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 지금 이미 유지경동 내 단톡방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열어보시고 나누세요. 어딜 가야만 그 순간에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여유롭게 머물면서 천천히 체화되실 거예요. 그러니 유지경동내를 가끔 열어보시고 음미하고 스미게 놓아두세요. 워크숍 참여 없이도 이미 체득하시게 될 테니까요. 이상이고요. 다음의 이론과 인물들이 이 영상의 관점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1. 나탈리 로저스. 표현 예술 치료의 창시자. 그녀는 예술 간의 자유로운 흐름과 연결을 통해 내담자의 자발적 표현을 유도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넥션이라는 개념은 그녀의 치료 철학의 핵심이죠.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해석보다 표현, 분석보다 체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2.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 나탈리 로저스의 아버지이며 비지시적이고 자기 실현을 지향하는 접근이 핵심 사상가죠. 창의적 연결은 내담자의 자기 표현과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비지시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죠. 3. 아놀드 민델의 프로세스 워크. 개인의 무의식적 신호나 미세한 표현, 그리고 감각들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으로 창의적 연결의 방법들이 가진 즉흥성, 우연성, 표현의 다중 통로성과 유사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죠. 4. 존 듀이의 예술 경험론. 예술은 삶의 흐름과 감각이 연결되는 경험의 연속선상이라는 점에서 예술 매체 간의 경계가 유연하게 흐르는 창의적 연결은 존 듀이가 말하는
진정한 하나의 경험과 맞닿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차분히 의미를 체화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슴의 울림이 일렁일 때 소감을 적어 요지 경동 내에 띄워보세요. 우리의 창의적 연결 워크숍은 즉 진행형이거든요. 감사합니다.